설날 아침이었어요. 차례상 앞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술병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명절에 장사치 냄새 나는 걸 올리면 조상님이 받겠어? 유리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그 술은요, 외삼촌이 30년을 공들여 빚은 전통주였고, 한 병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우리 가문에선 제사 때만 올리던 보물이었습니다. 손이 시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올케는 자기 술이 최고인 줄 아는 타입이잖아요. 그때 남편이 나섰어요. 제 편을 들 거라 잠깐 기대했는데요. 서진아,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어.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아니라 장식품이 됐습니다. 친척들 식사 끝나고 남편이 저를 작은 방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이번 설 지나면 나 연구소 자리 확정이거든. 근데 내 외삼촌이랑 내 일은 솔직히 리스크야. 시어머니가 문 열고 한마디 했죠. 도장 찍고 나와. 명절 끝나기 전에 정리해야 복 나간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검은 차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내린 사람이 제 앞으로 걸어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윤서진 대표님, 설 인사 늦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시댁 사람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동에 사는 37살 윤서진이에요. 전통주 브랜드 기획 일을 하고 있고요. 아침마다 저는 외삼촌 작업실에 들러요. 발효실 문을 열면 쌀과 누룩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요. 그 냄새가 좋아서 매일 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봐요. 하지만 저한테 그곳은 집보다 편한 곳이었습니다. 외삼촌 윤태건은 저를 키운 사람이에요. 친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재혼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외삼촌 손에 컸습니다. 외삼촌은 평생 술만 빚은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손은 정확했고요. 술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저는 그 말을 믿고 자랐어요. 그래서 대학도 식품공학을 나왔고 졸업하고 바로 외삼촌 일을 도왔습니다. 결혼 전까지는요, 그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남편 정도연을 만난 건 3년 전 지인 소개였어요. 공공기관 연구원 계약직이었고요.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말도 조리 있게 했고 제 일을 물어보면 관심 있는 척 고개도 끄덕였어요. 결혼 전에 정도연은 이렇게 말했어요. 서진 씨 일 정말 멋있어요. 요즘 전통주 뜨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손끝이 따뜻해졌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 먹다가 정도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진아, 밖에서 하는 건 내 일이고 집안에서는 며느리답게 굴어야지.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며느리답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이 집안에서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 된 순간이. 시어머니 박명숙은 결혼 전부터 제 직업을 못마땅해 했어요. 첫 상견례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술 담그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가 싶네. 그래도 결혼은 했어요. 정도연이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 전화가 하루에 2~3번씩 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은 안 하고 술만 만지면 되겠니? 손이 시누이 정선이도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작은 올케는 공무원 집안 귀한 딸인데 큰 올케는 손이 참 거칠어 보여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이 말랐어요. 웃어야 하는데 입이 굳었고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도연은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차 마시고 웃고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저는 외삼촌한테서 급한 연락을 받고 작업실로 갔어요. 발효실 온도가 떨어져서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였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정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너 안 받았지? 급한 일이 있어서. 말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정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술 만드는 게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목에 걸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차례주는 내가 준비해와.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어요. 외삼촌 술을 올려야 하나, 다른 걸 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정도연이 말했어요. 서진아, 명절은 조용히 넘어가자. 내 외삼촌 술 이야기는 꺼내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이 명절이 지나면 뭔가 달라질까요? 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시어머니 전화가 매일 왔어요. 차례주는 내가 준비해 와야지.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싼 것 말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외삼촌 술을 올리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저는 백화점에 갔어요. 선물용 전통주 코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이었어요. 외삼촌 술은 그보다 훨씬 비싸고 귀했지만 저는 그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만 원짜리 세트를 샀어요. 카드를 긁는데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집에 와서 정도연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괜찮을까? 정도연은 상자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 정도면 되겠다. 근데 서진아, 명절 준비는 내가 좀 더 신경 써. 동서는 공무원 집안 딸이잖아. 손 거친 일은 내가 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설 일주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목록을 불렀습니다. 저는 내가 다 붙여와. 동태전, 고기전, 채소전. 그리고 나물도 내가 다 무쳐와. 동서는 임신 준비 중이니까 힘든 일 시키면 안 돼.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메모했어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임신 준비요? 김유라는 작년에도 그 말했고 재작년에도 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게 면제 사유가 됐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부엌에서 살았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기름에 데었어요. 물집이 잡혔지만 계속 부쳤습니다. 정도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설날 전날 밤 시댁에 짐을 싣고 갔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왔어? 술은? 저는 백화점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자기를 풀더니 상자를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이 집안은 이런 술 안 써. 어머니,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좋은 건 무슨, 격이 안 맞잖아. 시어머니가 상자를 탁 하고 식탁에 내려놨어요. 그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손이 시누이 정선이가 들어왔어요. 정선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형님은 역시 센스가 없어. 우리 집안은 명품 술만 쓰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명품 술이요? 외삼촌 술이 얼마나 귀한지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믿지 않을 거니까요. 저녁 먹을 때였어요. 김유라가 늦게 도착했어요. 정선우와 함께 들어오면서 손에 든 건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유라야,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밥 먹어. 김유라는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연이 부엌으로 와서 속삭였어요. 서진아, 빨리 끝내. 내일 아침 일찍 차례상 차려야 하니까 동서 깨우지 말고 내가 혼자 준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김유라는 안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차례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씻고 전을 데우고 밥을 지었어요. 손가락 물집이 터져서 피가 조금 났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7시쯤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상은 다 차렸어?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술이 문제네.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외삼촌 술을 가져올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외삼촌 술? 그게 뭔데? 전통주인데요. 아주 좋은. 아, 그거 장사하는 거 말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명절에 장사치 냄새 나는 건 올리면 안 돼. 조상님이 싫어하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장사치 냄새요?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선이가 거실로 나오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큰올케 외삼촌이 술 만든다는 거 결혼 전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도 며느리로 드린 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정선이는 웃으면서 저를 봤어요. 올케, 우리 집안 격이 어떤지는 알고 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도연이 나왔어요. 저는 정도연을 봤습니다. 이번엔 제 편을 들어주겠죠? 하지만 정도연은 저를 보지도 않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편의점 가서 괜찮은 거 사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례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이 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차례상 옆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절을 하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내오고 설거지를 했어요. 김유라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이모 한 분이 부엌으로 오셨어요. 도연이 댁은 일 참 잘하네. 며느리가 이래야 집안이 편하지. 그 말을 듣고 웃어야 했어요. 하지만 입이 굳었습니다. 오후쯤 되자 정도연이 저를 작은 방으로 불렀어요. 방문을 닫더니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였어요. 이거 봐.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서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정도연 이름으로 된 연구소 정규직 전환 계약서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규직이야. 근데 서진아, 솔직히 말할게. 정도연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내 외삼촌이랑 내일이 리스크야. 나 승진하려면 집안 배경이 깨끗해야 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끝나기 전에 정리하자. 조용히. 저는 서류를 보고 정도연을 봤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설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손가락 물집이 아팠지만 계속 움직였어요. 과일을 올리고 전을 데우고 밥을 지었습니다. 7시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정도면 되겠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가방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외삼촌이 며칠 전에 건네준 작은 병이었습니다. 서진아, 이건 30년 묵은 거야. 명절에 조상님께 한 잔만 올려드려. 외삼촌은 그렇게 말하며 제 손에 쥐어줬어요. 손바닥만 한 유리병이었습니다. 저는 그 병을 꺼냈어요. 투명한 액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 술 한 병이면 누군가의 반년치 월급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외삼촌이 30년을 기다린 시간이었어요. 제게 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병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차례상 앞에 시어머니와 정선이가 서 있었어요.
정도연도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술을 올리고 싶은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병을 내밀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을 봤어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제 손에서 병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외삼촌이 직접 빚은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병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쾅! 유리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바닥에 술이 흘렀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명절에 장사치 냄새 나는 걸 올리면 조상님이 받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바닥을 봤어요. 30년이 그렇게 바닥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정선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올케는 자기 술이 최고인 줄 아는 타입이잖아요. 어머니, 저런 거 올리면 조상님이 화내세요. 저는 정도연을 봤어요. 이번엔 제 편을 들어주겠죠? 정도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정도연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렸어야 했는데.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서진아,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어.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아니라 장식품이 됐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차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편의점 소주가 상에 올라갔어요. 저는 옆에 서서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 없는 사람 같았어요. 차례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였어요. 떡국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어요. 설거지를 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손에 물집이 터졌어요. 따가웠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김유라는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도연 고모 한 분이 부엌으로 오셨어요. 요즘 며느리가 이렇게 부지런한 애가 어디 있어. 저는 웃어야 했어요. 하지만 입이 굳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친척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도연이 저를 작은 방으로 불렀어요. 서진아, 잠깐만.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도연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흰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거 봐.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첫 장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뭐예요, 이게? 정도연이 창문을 봤어요.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이번 설 지나면 나 연구소 정규직 확정이거든. 정도연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근데 내 외삼촌이랑 내일이 솔직히 리스크야. 승진하려면 집안 배경이 깨끗해야 해. 저는 서류를 보고 정도연을 봤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정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설 끝나기 전에 정리하자. 조용히. 내가 나가면 위자료 안 줘도 되잖아.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도장 찍고 나와. 명절 끝나기 전에 정리해야 복 나간다. 시어머니가 볼펜을 탁 하고 책상에 놓았어요. 저는 서류를 보고 볼펜을 받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명절에 저를 버리려고 한 거예요. 차례상 앞에서 조상님께 절하고 밥 먹고 웃으면서요. 속이 울렁거렸어요. 발바닥이 시렸습니다. 정도연이 말했어요. 서진아, 빨리 정리해. 사람들 다 있을 때 소란 피우지 말고. 저는 볼펜을 잡았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였어요. 엔진 소리가 여러 대 겹쳐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문으로 갔어요. 뭐야, 저게? 저도 창문을 봤어요. 대문 밖에 검은 차들이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승합차 세 대였어요. 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그 뒤로 익숙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외삼촌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외삼촌이 왜 여기 온 거죠? 외삼촌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뒤따라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도연이 급하게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현관 쪽을 봤어요. 외삼촌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누구세요? 외삼촌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윤태권입니다. 서진이 외삼촌이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외삼촌이 거실을 둘러봤어요. 깨진 술병 자국이 아직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례주 안 올린다고 연락 왔더군요. 외삼촌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집이 올해 우리 재단설 시범 가구 맞습니까? 그 순간 집안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재단이요? 저는 외삼촌을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얼굴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도 줄지어 섰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외삼촌이 시어머니를 봤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서진이 차례주가 깨졌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확인하러 왔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오해가 있어서. 오해요? 외삼촌이 바닥을 봤어요. 술이 흘렀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묵은 술이었습니다. 제가 서진이한테 맡긴 거였고요. 정도연이 나섰어요. 외삼촌님, 그게 아니라 저희 집안은. 외삼촌이 손을 들었어요. 정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외삼촌 뒤에 서 있던 사람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나이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전통주 협회 이사 김인수입니다. 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뒤이어 또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농림부 전통식품가 박성민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봤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온 거죠? 외삼촌이 저를 봤어요. 서진아, 나 좀 봐. 저는 외삼촌 앞으로 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외삼촌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이 시댁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윤태권이고 윤서진 전통주문화재단 이사장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눈이 커졌어요. 재단요? 저도 놀랐어요. 외삼촌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다고요? 외삼촌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저희 재단 실질 대표이기도 하고요. 올해 명절 전통주 공급 사업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정선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외삼촌 뒤에 있던 김인수가 말했습니다. 올해 설 기간 동안 전국 500개 가구의 전통주와 명절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서진 대표님이 전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외삼촌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서진아, 내가 기획한 사업 잘 진행되고 있어. 고생 많았어. 저는 외삼촌을 봤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기획한 사업이요? 저는 그저 외삼촌 일을 도왔을 뿐인데요. 하지만 외삼촌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조용히 있으라고.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희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외삼촌이 시어머니를 봤어요. 이 집도 지원 가구로 등록되어 있던데요. 확인하러 왔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도연이 다가왔어요. 외삼촌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요? 외삼촌이 정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서진이한테 이혼 얘기 꺼냈다고 들었는데요. 정도연이 말문이 막혔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죠.
하지만 서진이는 저희 재단 대표입니다. 그 사람과 이혼한다는 건 재단과의 관계도 끊긴다는 뜻이고요. 외삼촌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집은 올해 300만 원 상당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도연 씨가 계약한 연구소도 저희 재단 협력 기관이고요. 정도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외삼촌이 파일을 탁 하고 닫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하셨다고요? 그럼 계약도 오늘로 끝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계약이요? 연구소 계약까지요? 정도연이 급하게 말했어요. 외삼촌님,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취소하겠습니다. 외삼촌이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습니다. 명절에 사람을 버리려 한 집안과는 일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현실인가요? 꿈인가요? 외삼촌이 저를 봤어요. 서진아,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외삼촌이 제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오늘은 일단 나랑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생각이 안 났습니다. 외삼촌과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외삼촌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많이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차는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작업실 옆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따뜻했어요.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차를 내왔어요. 마셔. 마음 진정시켜. 저는 찻잔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까 목이 풀렸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외삼촌, 재단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외삼촌이 웃었어요. 10년 전부터 있었어. 내가 대학 다닐 때부터.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넌 내 힘으로 서고 싶어 했잖아.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외삼촌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진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었어. 내가 한 건 내 이름을 제자리에 올려놓은 것뿐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외삼촌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외삼촌이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밥 먹어. 저는 밥상 앞에 앉았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좋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외삼촌이 말했어요. 서진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혼은?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할 거예요. 외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결정한 거면 내가 도와줄게. 저는 외삼촌을 봤어요.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 저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이미 하고 있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어요.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외삼촌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내가 작년에 기획한 사업 보고서야. 저는 파일을 받았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재단 올해 핵심 사업이 됐어. 내 손으로 만든 거야. 저는 파일을 넘겼어요. 제가 쓴 글들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는 숨지 않겠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설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외삼촌과 함께 재단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서류를 넘기면서 말했어요. 이게 다 내가 만든 거야. 이번 설 지원 사업도 내 기획이었고, 저는 서류를 봤어요. 낯익은 글씨들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쓴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외삼촌이 그걸 재단 사업으로 만든 줄은 몰랐습니다. 외삼촌,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외삼촌이 저를 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뒤에서 받쳐줄게.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조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도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전화를 받고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오해를 풀고 싶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 설날 일은 내가 잘못했다. 집에 한 번만 와라. 저는 문자를 보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웠습니다. 그날 저녁 외삼촌이 말했어요. 서진아, 내일 협회 모임 있어. 너도 같이 가자. 제가요? 응. 내가 대표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협회 사무실에 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저를 소개했어요. 윤서진 대표입니다. 올해 설 지원 사업 총괄을 맡았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인사했어요.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협회 부회장이라고 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사업 정말 잘하셨어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윤 대표님. 돌아보니 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정도연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정도연이 다가왔어요. 서진아, 우리 진짜 얘기 좀 해야 돼. 여기서 무슨 일이세요? 정도연 얼굴이 굳었어요. 나 연구소 계약 끊겼어. 재단 협력기관인데 내 외삼촌이 연락했다고 하더라. 저는 정도연을 봤어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서진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은 진행할 거예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정도연이 제 팔을 잡았어요. 서진아, 제발.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놓으세요. 그 순간 외삼촌이 나왔어요. 서진이 괴롭히지 마세요. 정도연이 외삼촌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외삼촌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명절에 사람 버리려던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외삼촌이 저를 데리고 차로 갔어요. 차에 타니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외삼촌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넌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났구나.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외삼촌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서진아, 이거 봐.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시댁 명의로 된 지원금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재단 지원금 신청했어. 설 끝나고 바로. 저는 서류를 봤어요. 300만 원 지원 신청이었습니다. 웃기죠? 외삼촌이 말했어요. 어떻게 할래?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반려할 거예요. 외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결정이면 그렇게 하자.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반려 도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확실하게 찍었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지원금이 왜 반려됐어? 저는 전화를 받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요. 무슨 조건? 우리 집이 왜 안 돼? 이혼 진행 중인 가구는 제외됩니다.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정선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옳게, 우리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익십했습니다. 그날 저녁 외삼촌과 밥을 먹는데 외삼촌이 말했어요. 서진아,
다음 주에 기자 인터뷰 있어. 기자 인터뷰요? 응. 전통주 여성 CEO 특집이래. 내가 나가면 돼.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제가요? 그럼. 넌 이미 대표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일주일 뒤 인터뷰 날이 왔어요. 기자가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외삼촌 밑에서 배웠습니다. 술은 시간이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배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설날이었어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술이 깨진 날이었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되셨나요? 그 후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사진을 찍었어요. 재단 로고 앞에서 찍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어요. 좀 더 편하게 웃으세요. 저는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기사가 났어요. 제 사진과 함께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외삼촌이 기사를 보며 말했어요. 잘 나왔네. 저는 기사를 봤어요. 제 이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도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기사 봤어. 축하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단했습니다. 이제 저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외삼촌이 전화를 받고 저를 불렀어요. 서진아, 협회에서 연락 왔어. 다음 달 워크숍 강사로 내가 나가래. 제가요? 그래. 내가 이제 이 바닥 사람이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윤서진 대표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지역신문 기자 김민수입니다. 인터뷰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또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외삼촌을 봤습니다. 외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일정 맞춰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선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올케, 우리 어머니 병원 가셨어요.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대요. 한 번만 와주세요. 저는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웠어요. 외삼촌이 저를 봤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재단 사무실에 갔는데 정도연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왜 여기 있어요? 정도연이 다가왔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좀 도와줘. 나 지금 연구소도 잘렸고 취직도 안 돼. 저는 정도연을 봤어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내가 재단 대표잖아. 외삼촌한테 좀 말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명절에 져버리려던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도연 얼굴이 굳었어요. 서진아,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이혼 합의서 쓰신 분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세요? 정도연이 제 팔을 잡았어요. 야, 너 지금 잘난 척하는 거야?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놓으세요. 안 놓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때 외삼촌이 나왔어요. 정도연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정도연이 외삼촌을 봤어요. 손을 놨습니다. 외삼촌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외삼촌이 차갑게 말했어요. 명절에 사람 버리려던 분한테 해줄 말은 없습니다. 정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외삼촌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불쌍하지는 않았습니다. 외삼촌이 저를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괜찮아? 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내가 병원에 있다. 너 때문에 쓰러졌다. 와서 책임져라. 저는 문자를 보고 숨이 막혔어요. 외삼촌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외삼촌이 문자를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신경 쓰지 마. 저 사람들 수법이야. 하지만 정말 아프면요? 아프면 가족한테 연락하지 왜 너한테 해? 저는 외삼촌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선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옳게, 우리 어머니 진짜 아파요. 한 번만 와주세요. 형님, 어머니 건강은 걱정되지만 저는 갈 수 없어요. 올케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정선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올케 때문에 도연이 직장도 잘렸고 우리 어머니는 병원 가셨어요. 책임지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삼촌한테 말했어요. 외삼촌, 시댁에서 제가 책임지라고 하는데요. 무슨 책임? 시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정도연이 직장 잃은 것도 다 제 잘못이래요. 외삼촌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한 결과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협회 모임이 있었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인사했어요. 윤 대표님, 기사 잘 봤습니다. 다음에 저희 지역에도 오세요. 저는 웃으면서 인사를 받았어요.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낯선 남자가 저를 불렀어요. 윤서진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경제지 기자 이준호입니다. 인터뷰 하나 부탁드립니다. 또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연락 주시면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도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제발. 저는 문자를 보고 한참 고민했어요. 만나야 할까요? 안 만나야 할까요? 외삼촌이 저를 봤어요. 고민하지 마.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말고. 저는 결심했어요. 만나지 않기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날 필요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정도연한테서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또 왔어요. 서진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망했어. 저는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외삼촌이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밥 먹어. 저는 밥상 앞에 앉았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좋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외삼촌이 말했어요. 서진아, 다음 주에 큰 행사 있어. 재단 후원의 밤이야. 후원의 밤이요? 응. 협회 사람들이랑 후원자들이 모이는 자리야. 너도 나와야 해.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제가요? 그래. 넌 대표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일주일 뒤 행사 날이 왔어요.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외삼촌이 저를 단상으로 데려갔어요. 소개할게. 윤서진 대표야.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사람이 저한테 인사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돌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저는 그날 후원의 밤 행사장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우리 좀 얘기하자. 저는 시어머니 손을 떼어냈어요. 할 얘기 없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가 이럴 거야? 우리 가족이 다 망했잖아.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가 명절에 제 술을 깨뜨리고 저를 버리려 했을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외삼촌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시어머니가 외삼촌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외삼촌이 차갑게 말했어요. 명절에 사람을 버리려던 분한테 드릴 기회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그만 가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제발.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혼 합의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외삼촌이 차를 내왔습니다. 고생했어. 저는 찻잔을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외삼촌, 제가 잘한 걸까요? 잘했어. 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편해졌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조정 끝났습니다. 위자료는 없고 재산 분할도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정도연은 결국 연구소 재계약에 실패했어요. 업계에 소문이 퍼져서 다른 곳도 안 뽑아줬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토록 자랑하던 종갓집 며느리 자존심을 버리고 이웃들한테 돈을 빌려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선이도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삼촌과 함께 전통주 교육공간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명절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빚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날에는 차례상을 차렸어요. 이번엔 외삼촌 술을 올렸습니다. 유리잔에 따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술 한 잔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이 담긴 건지. 절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편안했어요. 이곳에선 제가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협회 모임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대표님, 힘든 일 있으셨다면서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 일을 겪고 저는 알았어요. 참는 게 미덕인 순간도 있지만 명절까지 나를 버려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작업실에 가요. 발효실 문을 열면 쌀과 누룩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 냄새가 좋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설에는 여러분만큼은 어느 밥상에서도 작아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